어떻게 보면 트레이닝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러한 질문들이 약간 나 자신의 1인칭 관점이 아닌 좀 3인칭 관점에서의 역량을 좀 약간 많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조직 협업과 시너지 측면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,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나고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일했을 때 조금 더 일하기 힘들거나 좀 부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?에 대한 질문을 꼭 하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본인의 성향을 좀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나보다는 타인이 어떠한 성향일 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시너지가 난다는 거는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가졌던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이러한 역량이나 그러한 걸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겠죠. 이건 당연히 후속 질문을 통해서 판단할 문제이지만,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그러면 일정 관리를 스스로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이 사람이 예전에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일정 관리가 안 돼서 뭔가 문제가 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, 일단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죠.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라는 질문을 그 다음에 분명히 던지게 되죠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아니면 본인이 이게 뭔가 부족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, 아니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고, 이제 그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,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조직에 왔을 때는 좀 긍정적이겠다, 부정적이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,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뭐 시너지가 나지 않거나 힘드냐고 판단했을 때는 본인이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건 정말 싫어 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. 만약에 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하기 싫어한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기는 해요. 근데 그러한 걸로 인해서 약간 피해를 봤던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러다 보니 이걸 가지고 또 후속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죠. 결국은 저는 면접에서 지원자가 실제로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러한 질문들이 약간 나 자신의 1인칭 관점이 아닌 좀 3인칭 관점에서의 역량을 좀 약간 많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결국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객관화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, 그래서 이 질문을 거의 주로 하는 편입니다. 그럼 이 질문 다 준비할 수도 있겠네요. 이 질문을 했는데 임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신선하다라고. 네.